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국 상하이와 난징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간 중국은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여행을 하다 보니 또 이러저러한 해프닝이 생기더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중국판 우버 택시를 이용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금 사용이 거의 사라지고 위챗과 알리페이가 화폐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무척 까다롭습니다. 제가 해보니 알리페이는 비교적 쉽게 깔리지만 위챗페이는 까다롭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넘어가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금방 승인이 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또 중국에서 위챗과 알리페이를 사용해 보니 기계마다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어요. 방금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니 정말 멘붕이 왔지요. 그때마다 중국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비교적 만족해하면서 쓰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은 완비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해가는 과도기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제 수단의 혼동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 배낭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현금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가는 중국 여행이었기에 저는 변화된 중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볼 생각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의 호출 시스템을 경험하고 알리페이로 지불해 보는 것이었죠. 마침 난징에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가는데 관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디디를 불러봤습니다. 호출을 하고 몇 분이 지나자 디디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호출한 차 번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사님이 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자로 저의 현 위치와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기사님이 문자로 알려준 차량 번호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좀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사님도 저도 서로를 찾지 못해 포기하려는 순간 마침 호출한 차의 번호판을 단 차가 제 앞을 지나길래 저는 냅다 달려가서 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사님은 엄청 큰 소리로 도대체 어디 있었냐, 전화를 했는데 왜 받지 않는 거냐 하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도 못 찾았으면서 뭘 큰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기사님을 진정시키려고 이러저러한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 이곳의 디디 시스템을 잘 모른다. 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찾을 수가 없었다. 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화는 한국 전화에 유심칩을 사용해서 통화는 할 수가 없다. 등등의 말을 했지요. 하지만 기사님은 여전히 진정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당신 같은 외국인은 처음 본다. 이렇게 중국말도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 등등 최대한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지만 더 험한 꼴을 당할까봐 속으로 분을 삭혔지요. 잠시 후 택시 안은 기념관까지 가는 거의 20분 동안 차 안은 숨소리도 멈춘 듯 무서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더 나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 멀리서 기념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예의 바른 척 기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여전히 대꾸 한마디 하지 않더니 우리가 내리자 손살같이 사라지더군요. 하차 후에도 한참 동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택시 요금이 잘 정산되었나 확인하려던 중 저는 제가 기사님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쓰고 길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제가 중국어를 잘못 쳐서 그 뜻이 저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죽은 아들이 길 입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으로 변한 거예요. 중국 문화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중국에 얼마나 많은 금기가 있으며 특히 중국인은 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최대한 이 글자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층수에도 4층이 없고 또 글을 쓸 때도 사자가 필요하면 자신들만이 아는 표시를 하거나 우회해서 표현을 합니다. 때론 서로가 무슨 뜻인지 알기에 아예 쓰지 않고 공란으로 비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저주성 글자를 냅다 날렸으니 기사님은 분기탱천했을 것이고 그냥 가려다 제가 차를 잡자 할 수 없이 태운 것이지요. 기사님은 그 분풀이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니 그 정도 소리를 질러서 분풀이를 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다른가 봅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아차린 후 저는 멀리서 기사님의 안전운전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이후 저의 거의 모든 여행은 도보로 진행되었고 무려 하루에 29,000보라는 놀라운 기록도 세우게 됐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